이런 사람은 회계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제가 요새 최근에 반기 검토랑 1년 감사계획 그리고 매니저 진급 면접 등 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2주 넘게 안 올렸는데 못 올렸는데 다음 주도 제가 일주일간 반기 검토 때문에 출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은 꼭 올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바로 회계사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은 회계사 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6년차 회계사가 되는데 5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걸 기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 회계사에게는 숫자만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 중요한 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출근 시간. 회계사는 보통 고객사 필드로 출근하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회계사는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우리 회사에 와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인증을 하러 가는 건데 늦게 출근한다? 좀 그렇지. 우리가 돈 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좀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 단위의 일인데 다른 팀원들은 일찍 오는데 매일 늦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은 지각은 여러 사람의 눈살을 당연히 찌푸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출근 시간 말고도 듀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엄수를 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고객사로의 출근 이후에 보고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진행돼야 할 일정이 있어서 회계사들은 보통 고객사랑 협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서로 협의가 되면 알겠습니다 하고 협의 후에 고객사는 실적 보고나 이사회 일정 등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이해가 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듀 데이트겠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 고객사는 이사회에 인증된 숫자로 보고도 못하고 감사 보고서 공시도 못하면 수많은 정보 이용자나 투자자들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나? 라고 바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유가 만약에 회계사의 게으름으로 인한 듀데이트 엄수를 못한 경우라면 그게 바로 지연 공시죠. 그러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너무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 제 기준에. 그래서 회계사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책임감 없는 사람. 사실 책임감이라 썼지만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귀찮은 사람, 대충 하고 싶은 사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사는 보통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업무를 할당해서 일을 합니다. 서로 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인차지 회계사의 경우에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를 할당하고 업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디렉션을 보통 주죠. 하지만 직접 인차지가 직접 계산을 한다거나 숫자를 세세하게 전체를 다 볼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리뷰 같은 거 진행할 때도 해당 프로세스 담당자가 조서상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이 되는데 프로세스 즉 계정 담당자가 뭔가 찝찝함을 느꼈을 때 지적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전기와 비교해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할 경우 파장이 좀 크죠. 숫자가 움직이거나 계정 분류가 이상하게 됐다던가 하면 분식이 발견되지 않거나 분식인 것 같은 상황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또 감리 같은 거 통해서 발견이 됐다. 그럼 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깜빵 갈 수도 있고요. 큰 경우에. 결국 회계사는 본인이 회계사로서 책임을 지고 이 숫자, 이 분류는 적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찝찝함을 느꼈다면 인차지 회계사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찝찝함을 해소를 해야 돼요. 반드시 찝찝함을 느꼈을 때 찝찝함을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회계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관리 부족한 사람. 사실 뭐 체력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체력은 업무 특성상 언제든 예정되지 않은 야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하듯이 업무 특성상 담당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미리미리 해결해 두었느냐에 따라 퇴근 시간이 보통 결정이 됩니다. 회계사가 야근을 많이 하지만 뭐 용역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시즌에 하는 야근은 뭐 퇴근이나 야근 같은 거 얼마만큼 해라라고 강요를 하진 않아요. 보통 대부분 자발적 야근이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칼퇴할 경우에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자발적 야근, 뭐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할 일이 있지만 6시에 칼퇴를 하고 노트북을 또 두고 퇴근했는데 9시, 10시도 아닌 10시 반 이후에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무자? 이제 기억에 딱 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분노했죠. 분노를 사게 된 이유는 솔직히 뭐 파트타임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인차지 회계사들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추가 팔로우업 할 수 없으니까 업무 고려해서 할당을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그런데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 없도록. 그런데 제가 왜 분노를 했냐? 칼퇴해도 될 만큼의 업무를 할당했겠죠. 물론 근데 그래도 다른 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칼퇴를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야근을 좀 해서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풀타임 근무자랑 비교했을 때 일이 적은 사람이 일을 다 하지도 않고 노트북도 두고 퇴근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사람 일을 대신 해야 되는 거죠. 듀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트타임 동기든 풀타임 동기든 위치급이든 인차지 회계사든 그래서 체력이든 일정 관리든 자기 관리가 회계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회계사님 근데 회사님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고 늦게 오면 이 일을 제가 대신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매니저님 다른 일을 시키셨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패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회계사 하지 마라 라는 뭐 이 정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회계사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회계사로서 또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낯가림이 없는 사람. 자, 회계사는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고정된 팀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일을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는 취합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낯가림이 심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뭐 안 친해서 문자를 해야 되는데 낯가림으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일이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낯가림이 없다. 그러면 팀과의 빠른 소통, 고객사와의 빠른 소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겠죠. 회계사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난 직업입니다. 여러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여러 사람을 또 만나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가서 회사에 일을 합니다.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팀 단위로 회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식사를 한다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낯가림이 없다면 빠르게 융화되고 뭐 친해질 수 있겠죠. 결국 낯가림이 있다 없다가 친한 사람이 있다 없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면 뭐 일을 하는데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낯가림이 없는 건 회계사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사람. 여태까지 이야기한 부분들도 굉장히 주관적이었지만 이번 이야기도 특히 더 주관적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이다. 어떻게 적극적이어야 하나? 회계법인을 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인은 결국 합격해서 가고 싶은 곳이지만 직장입니다, 결국. 그리고 수많은 회계사들이 있죠. 그럼 나와 합격한 사람도 회계사고
요즘 연봉 테이블이 높아서 퇴사도 적고 합격자도 많은 상황이라면 동기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부분 잘 되는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인게이지먼트에 인차지 회계사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게이지먼트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타를 뉴페이스로 구해온다, 아니면 인차지 바로 밑에 서브 인차지한테 인차지 회계사 롤을 맡긴다. 근데 이것도 결국 일이기 때문에 매니저 롤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막 야 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뉴페이스든 서브 인차지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이나 회계법인에 성공하기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인차지가 퇴사를 해서 제가 좀 직급이 그때 낮았는데 상황이 뉴페이스를 구하든 제가 하든이었는데 먼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저는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도 싶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할 경우 위에 분들은 오 그래 내가 좀 더 도와주면 되지, 그래도 새로운 사람 안 찾아도 돼서 다행이네, 고맙다,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위에 분들은 또 좋은 일, 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찾게 될 겁니다. 경쟁자가 많은 조직에서 조직 내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뭐 눈도장 찍는 거죠. 저도 최근에 매니저 진급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면접 대상자 중에서 상장법인을 얼마나 인차지 롤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과 다른 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인차지 롤이 조직 내에 기여도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제 말을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낯가림이 있다면 적극적이기도 힘들 건데 뭐 결국 1번과 2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즘은 조직에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대체자를 구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같은 월급을 준다면 당연히 조직 입장에서 일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조직 내에서 성공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회계사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들어서 좋을 것 같은 부분만 골라서 들어주세요. 하지만 분명 도움은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